영국은 수세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문화 중 일부는 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서둘러 다른 나라들처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방에서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2개의 수도꼭지. 영국에는 온수와 냉수를 위한 별도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처음 나왔을 때 보일러는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때문에 리스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했을 땐 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고 찬물은 깨끗했기 때문에 마실 수 있었습니다. 리스테리아증이 퍼진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낡은 보일러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대부분 오래된 집들은 여전히 분리된 수도꼭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손을 씻을까요? 영국 아이들은 2개의 수도꼭지 사이에서 매우 빠르게 손을 움직입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싱크대에서 물을 섞을 수도 있는데 이는 물을 보존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을 섞어주는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도법. 1965년 여전히 물에 대한 또 다른 법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항상 왼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이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수도꼭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손을 댈 수도 있으니까요. 욕실의 전기. 화장실에는 콘센트가 없을 거예요. 영국의 전압은 북미보다 높으며 감전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줄로 당기는 조명 스위치까지 있죠. 아무리 물기가 많아도 이 스위치는 아주 안전합니다. 영국의 안전수칙에 따르면 물속에 있을 때 콘센트에 아무것도 꽂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지만 콘센트가 있어도 감전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 플러그는 모양 그 자체가 다릅니다. 핀이 2개가 아니라 3개거든요. 전원 콘센트에는 ON 스위치가 있는데 충전 후 장치를 분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주 유용합니다. 콘센트 자체를 끄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잠잘 때 깜빡 잊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늦잠을 잘 수도 있어요. 부엌에 있는 세탁기. 세탁기는 부엌에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화장실에 콘센트가 없기 때문이죠. 영국 집은 보통 북미 집보다 작고 단독 가옥이나 작은 집에는 별도의 세탁실이나 건조기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말리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은 밖에 옷을 널어요. 반대 스위치. 영국의 스위치는 반대입니다. 불을 켜려면 내리고 불을 끄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스위치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그랬대요. 실내 문. 문이 어떻게 그렇게 특이할 수 있나요? 수직으로 열리는 벽이 아니라 평행으로 열리는 벽입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생활 보호에 좋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옷을 갈아입는다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카펫. 벽에서 벽까지 깔린 카펫은 집안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카펫은 광고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벽장. 보통 일반 주택은 작기 때문에 큰 옷장을 위한 여유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꽤 가파른 계단 밑에 좁은 장소에 공간에 많은 것들을 구겨놓습니다. 창문. 창문은 바깥,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열리지만 안쪽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작은 방이라면 괜찮겠지만 창문을 어떻게 닦을지 생각해보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창문은 대개 유리창이 하나뿐이었는데 오래된 건물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둬야 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영국인들은 또한 커튼을 사용하지 않고 블라인드만 사용하는데 이 블라인드는 매우 두껍고 여러 겹입니다. 에어컨. 영국 가정에는 보통 여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많지 않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도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이 통풍용으로 사용되고 공기순환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새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특수한 긴 쿠션이 필요하답니다. 가려진 창문. 영국에는 창문이 가려진 낡은 집 수백 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다면 뭐가 이상한 걸까요? 여기에는 또 납득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1696년 도입된 창문세는 보유 창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집 창문이 많을수록 집주인은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죠. 보통 창문이 더 많은 큰 집을 가진 것은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이 10개 미만인 가난한 사람들은 창문세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 혹은 수십 개의 창문이 달린 큰 저택을 가지고 있지만 절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창문 위로 집을 짓곤 했습니다. 세금이 취소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너무 익숙해서 창문에서 벽돌을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추운 집안. 영국 집은 추운 계절에 보통 매우 춥습니다. 난방비가 비싸고 영국인들은 거액의 난방비를 내기보다는 따뜻한 옷을 겹겹이 입는 것을 선호합니다. 밤새 불을 끄고 뜨거운 물주머니를 들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실내는 17도보다 더 추워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집 앞쪽에 있는 파이프.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것은 수도와 하수관이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바로 앞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배관 작업이 훨씬 더 단순했던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집주인의 자존심인 듯 정문 가까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쓰레기 수거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19세기의 사람들은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곤 했는데 불에 탄 후에 남은 재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쓰레기의 양은 더 많아졌고 아주 많은 양의 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뒷마당에 가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그러자 영국은 쓰레기 폐기 정책을 바꿨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길거리 문 앞에 의무적으로 놓아야 했습니다. 작은 뒷마당. 뒷마당에는 어차피 쓰레기통을 놓을 공간이 별로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의 주요 거리에 있는 일부 영국 가정집들은 폭이 3.5m밖에 되지 않으며 매우 작은 뒷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집들은 옆길에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집이 작더라도 큰 길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우편물 배달. 현관문에는 우편물을 넣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고 편지와 신문은 입구 바로 앞에 놓입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면 편지는 현관문 아래로 들어옵니다. 호그와트에서 온 수십 통의 편지들이 집안의 편지 구멍으로 날아갔던 해리포터 장면 기억나나요? 이제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우유문. 오래된 집들은 또한 우유를 위한 특별한 작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슈퍼마켓에 가든지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우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낙농 공장들은 우유를 구매자들에게 집으로 바로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빈병을 현관이나 안과 밖에서 모두 열리는 특별한 우유문 뒤에 두곤 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영국의 집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특징들도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